젊은 나이에 벌써 임플란트를 해야 될 줄은 몰랐어요. 치아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하나둘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환자분들이 전해주신 말입니다. 요즘은 40대, 50대, 심지어 30대에도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혹은 뼈가 너무 없어서 임플란트를 했다가 몇 개가 빠지기도 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입술이 먹먹한 느낌이 들더라, 여러 가지 소문을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임플란트가 항상 성공하고 완벽하게 치아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정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고 10년, 20년 이상 오래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임플란트, 환자에게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치과 의사의 책임입니다. 수술은 물론이고 과정에 있어서 설명과 동의를 잘 해주는 치과를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가장 중요한 임플란트 부작용 3가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경이라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래사랑니 뽑으려 갔더니 신경이랑 가까워서 뽑기가 어렵다는 말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임플란트 수술 시 신경을 건들게 되면 마취 주사 맞았을 때처럼 얼얼하고 물을 마실 때 흘린다거나 볼살을 씹는다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경을 건들게 되면 이런 증상이 평생 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환자 맞춤형으로 CT상에서 철저하게 뼈의 깊이와 진료 계획을 정교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진을 참고하신다면 여러분도 치과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내 신경이 너무 가깝게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작용입니다. 내 천장은 두껍고 단단할까? 위턱에는 다행히 신경은 지나가지 않지만 코 옆에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천장에 못을 박아야 하는데 천장 위가 텅 비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장 위에 시멘트를 채워줘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뼈이식입니다. 하지만 이 뼈이식도 잘못하게 되면 축농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코에서 냄새가 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상악동이 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뼈이식제를 제거해 주거나 자체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임플란트 리셋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부팅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임플란트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게 수술을 받았는데 임플란트가 뼈와 붙지 않고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열이 너무 많이 발생되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심어졌더라도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등 만성 질병으로 인해 치유가 잘 안 됐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빠져버릴 수 있어요. 따라서 환자와 의사 모두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플란트를 뼈에 심으면 다가 아닌데요. 치유가 되면서 임플란트와 뼈가 결합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염증과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회복이 안 된다면 임플란트가 쏙 빠져버리는 겁니다. 임플란트가 치아 머리에 해당하는 보철물까지 잘 끝났다고 해도 임플란트는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받아줘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사고 나서 엔진 오일을 갈아주는 것처럼요. 나사도 한 번씩 조여줘야 하고 청소도 해줘야 하고 치아가 벌어진 경우에는 보철물을 보강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잇몸 주변으로 깨끗하게 해줘서 잇몸뼈가 녹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잇몸뼈가 날아가 버리면 임플란트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3가지 신경이 다치거나 축농증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임플란트 뿌리가 빠져버릴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임플란트가 절대 빠지지 않는 강철 8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설명드렸습니다. 이 3가지만 알고 계셔도 임플란트에 대한 부작용 대부분을 알게 되신 겁니다. 이제 치과에서 상담 받으셔도 다 아는 얘기네, 이런 반응이 나오실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기초적인 설명 없이 임플란트를 권하는 곳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치과를 판단하는 눈이 생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